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시제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시제. 자, 영어로는 시제는 tense라고 합니다. 자, tense는 바로 라틴어 tempos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tense의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보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A verb based method used to indicate, 자, 가장 중요한 단어죠. the time. 자, 시제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시간, the time 하면 시간이죠. 시간을 indicate, 가리킬 때 사용되는 a verb-based method. method 하면 방법이죠. 자, verb 하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주어 다음에 the라고 표현했던 이게 바로 동사, verb입니다. 바로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활용해서, 동사를 기본으로 해서 쓰는 방법. 어떨 때 쓰는 방법일까요? 시간을 가리킬 때,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시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제는 뭘 가지고 표현한다고요? 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동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1학년 3과에 나와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나오면 여러분 뭐도 같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현재형도 함께 알아볼 수 있겠죠? 바로 1번 문제에서 현재 시제, 현재형과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제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볼게요. 자, 동사의 기본 형태. 자, 예를 들어서 listen 하면 동사의 원형이기도 하지만 이 모양이 동사의 현재 시제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자, 탐은 그의 엄마의 말을 listen, 듣는다인데요. doesn't가 나와서 듣지 않는다라고 됩니다. 자, 탐은 엄마 말을 안 듣는다라는 뜻이네요. 자, 현재 시제죠. 즉, 동사의 현재형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학년 3과에서 배웠던 Tom isn't listening to his mother. 탐은 그의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자, 현재 진행형 어떻게 썼죠? is 비동사 다음에 그 다음에 ing, 듣다라는 동사 다음에 ing를 써서 진행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 is가 현재형이죠. 비동사의 현재 배웠죠. mr is.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진행형과 현재형은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을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탐의 엄마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해석했고요. 두 번째 문장도 탐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동사의 시제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의미상의 차이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우리가 현재 시제는 주로 언제 많이 쓰죠, 여러분? 네, 현재형은 일단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의 종종 아니면 주기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현재의 습관, 그리고 뭐도 될까요? 사실이나 진실 등을 나타낼 때도 쓰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탐은 엄마의 말을 안 듣는다. 자,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탐이란 이 아이는 엄마 말을 전혀 안 듣는 아이인 거죠. 그죠? 엄마가 오늘 뭐 하라고 하면 그걸 하지 않거나, 엄마가 일찍 오라고 하면 일찍 오지 않거나,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아이인 거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Tom isn't listening to his mother. 탐이 다른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에 너무 몰두해서 엄마의 말을 지금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중이다. 지금 말을 하는 이 상황,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 탐이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뭘 알 수는 없죠. 탐이 평상시에 엄마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는 이 문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기억해 두실 게 비동사 다음에 ing. 자, 비동사는 현재형으로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am이나 is나 are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 ing는 어디 붙을까요? 네, 여기 지금 listen이라는 일반 동사 다음에 붙었죠. 그래서 일반 동사 다음에 ing가 붙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나 어떤 행위를 강조해서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과거 시제로 한번 연결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바로 1학년 5과에서 배웠던 문장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비동사를 활용해서 의문문을 만드는 표현 배웠습니다. 주어, 그리고 비동사, 그리고 여기서는 비동사가 태어났다라는 이다로 끝났으니까 여기는 태어난이라는 뜻이 더 보충해서 나와야 되겠네요. 아직 수동태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You're born. 자, 너는 태어났다. 문장이 빠진 부분은 없어요. 근데 너는 태어났다라는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를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묻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쓰면 되죠? 바로 맨 문장의 앞에 내가 묻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붙여서 Where were you born? 넌 어디서 태어났니?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를 시작하는 의문문은 이렇게 묻는 말, 묻고자 하는 말이 문장 맨 앞에 옵니다. 자, 그러면 태어났다라는 거를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쓰면 You're born. 너는 이제 태어났다라는 말이니까 문장이 상당히 어색하게 들리죠. 그래서 너는 몇 년도에 아니면 어디서 태어났다라는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할 때는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형인 were를 써서 문장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똑같이 이렇게 were로 쓰면 될까요? 자, 비동사 1학년 때 여러분이 특히 이 문장을 답할 때 많은 실수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분명히 문장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너는 어디서 태어났어? 라고 물었기 때문에 너가 주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동사로 were를 썼죠. 하지만 내가 대답할 때는 나는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were를 쓰면 안 되고요. were 대신에 뭘 쓰면 될까요, 여러분? 네, I was born. 그쵸? I was born in Busan. 해서 주어에 맞게 동사도 was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현재 시제는 현재 상태나 습관, 뭐 사실이나 진실. 예를 들어서 뭐 지구는 둥글다, 그 다음에 뭐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런 사실이나 진실을 나타낼 때 자주 쓰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 시제는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옛날에 일어났던, 시간적으로 지금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죠. 자, 그러면 과거 시제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어떤 말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일까요? 네, 과거 시제가 제일 많이 쓰인 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은 모두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쵸? 또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죠. Past is history. Past is history. 과거는 역사고 지나간 것이고 Future is mystery.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Present, 현재는 is a gift.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는 문장에서 과거를 바로 제일 많이 나타내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유명한 세종대왕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세종 the Great. 킹 세종이라고도 쓰죠. 세종 the Great, 세종대왕은 was the four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조선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다. 그쵸? 왕이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쵸? 왕이었다. 그는 세 번째 아들이었다. He was the third son of King Taejong. 그죠? 자, 이렇게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은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계속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when did you see a movie?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 동사를 가지고 의문문 만드는 것도 배웠죠? 바로 do, does, did를 나타내서 써서 문장 주어 앞에 이 동사를 써서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id you see a movie? 너 영화 봤니? 라는 뜻인데요. 언제 영화 봤어? 아까 우리가 비동사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의미를 언제, 어디서 라는 말을 의문사로 이렇게 쓸 때는 의문사를 맨 앞에 썼죠. 그래서 언제 너 영화 봤어?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영화를 본 게 있다면 언제 봤어? 라는 식입니다. 최근에 영화 본 게 언제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언제 봤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영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영화 지난 일요일에 봤어 라고 할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는 바로 네, 동사의 3단 변화 선생님 지난번에 같이 외우자고 나눠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see라는 동사 나와 있으니까 see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see, 동사의 원형과 현재형은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자, 그럼 과거형은 어떻게 변하죠, 여러분? 불규칙 동사였죠. see, saw, seen. 자, 우리가 그때 수업 시간 배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동사의 3단 변화,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과거형,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이 이렇게 다 다른 동사들이 A, B, C 형태였습니다. 자, 바로 C의 과거형은 saw네요. 자, 그럼 적어볼게요. I saw it, automobile을 it으로 나타냈어요. 지난주 일요일 날 봤어 라는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아래 나와 있는 문장도 볼게요. 역시 Did you come to school today? 너 오늘 학교 왔었니? 왔니? 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왔니? 라고 묻고 싶어요. 그래서 How did you come to school today?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는 오늘 학교에 걸어왔어. 나는 오늘 학교에 걸어왔어. 어떻게 쓰면 될까요? walk, 걷다 라는 뜻이죠. 자, 과거형은 walked, walked입니다. 자, 뒤에 ed가 붙는 이런 동사의 변화 형태는 규칙 변화라고 합니다. ed만 붙으면 다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돼요. 자, 그래서 언제 왔어?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오늘은 학교에 걸어왔어 라고 해서 I walked to school이 됩니다. I walked to school today. 오늘은 학교에 걸어서 왔어. 자, 그럼 하나 더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I walk to schoo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나는 학교에 걸어간다. 이 표현은 아까 현재 시제였고요. 현재 시제에서는 습관도 되겠죠. 그쵸? 그리고 사실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걸어 다닌다. 현재 시제가 꼭 지금 일어나는 사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현재 시제로 그런 사실이나 진실, 습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웠던 건 한번 지워보고요. 계속해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제 표현이 이해되시나요? 자, 시제라는 건 결국에 누가 뭐뭐 했다, 누가 뭐뭐 한다. 근데 누가 뭐뭐 했다, 누가 뭐뭐 한다로만 우리가 모든 말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아까 시제는 뭘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죠?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과 과거와 미래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시간은 뭐가 있을까요? 시간에는 기간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아니면 어떤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는 바로 어떤 시제를 가지고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지금 따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미래는 앞에 미래라는 조동사를 써서 동사 원형으로 나타내면 쉽게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는 바로 뭘 가지고 쓸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완료 시제를 가지고 씁니다. 자, 그럼 완료 시제는 어떻게 쓸까요? 완료 시제가 바로 5번부터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I have never went to Beijing. 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앞에 have가 나왔는데 뒤에 never는 부정문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not을 써도 되지만 I have not, I haven't 라고 써도 되지만 never를 쓰면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굉장히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말이 돼요. 자, 원래 이 문장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다시 쓸게요. I never went
to Beijing. 나는 베이징에 절대 안 갔다 라는 뜻입니다. go, went, gone. 바로 go, 가다의 과거형인 그쵸? went죠. 나는 가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려면 바로 이 기간을 나타내는 말을 써야 되거든요. 자,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입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어떤 시작부터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있다 없다. 바로 그때 쓰는 표현이 이 현재 완료입니다. 자,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시작점인 앞에 동사는 이 have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를 써서 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데요. 아까 동사의 3단 변화형 설명했었죠? 바로 세 번째 또는 past participle, 바로 과거 분사형을 여기다가 써요. 그래서 I have never. 자, 근데 여기서 곤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곤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She has gone. 이렇게 쓰면요. 그녀는 가버렸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뉘앙스가 나는 베이징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라는 어떤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때는 이 동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동사를 바꿀게요. 자, 바로 비동사. 거기 있었다, 없었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를 쓰고요. 바로 비동사의 PP 형태는 어떻게 쓰죠? bean을 씁니다. 그래서 I have never been to Beijing 이라고 써야지 나는 베이징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Jake has.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3인칭 단수입니다. 주어가 나 1인칭이죠. 너 2인칭입니다.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자는 전부 3인칭이에요. 그리고 이 3인칭이 한 명이 나왔을 때 우리가 동사는 have가 아니라 has를 씁니다. 그래서 Jake has just 막 이라십니다. 그의 식사를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제이크가 밥을 먹기 시작한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딱 보니까 밥을 막 다 먹었어요. 그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현재 완료 시제를 써서 막 어떤 행위를 완료했다를 나타냅니다. 자, have, has 다음에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PP 형태를 쓴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한번 더 적어볼게요. finish라는 동사는 규칙 변화입니다. 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finish 다음에 뭐만 붙이면 될까요? ed만 붙이면 쉽게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finish가 어떻게 쓰면 되겠죠? finish가 이 동사가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7번은 쉽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현재 완료. I have played the drums since 2015. 자, 현재 완료 시제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접속사인데요. 2015년. 여기서는 전치사로 봐도 되겠네요. 뒤에 명사만 나왔으니까. 2015년 이후로. 자, 2015년 이후로 드럼을 연주해 오고 있다. 자, 지금이 2020년이죠? 5년 전이었던 2015년에 처음으로 드럼을 연주하기 시작해서 쭉 드럼을 연주해 온 겁니다.
난 그러니까 한 5년째 드럼 연주를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현재 완료 진행형 3학년 3과에서 배웠던 현재 완료 진행형이 나왔어요. 현재 완료 시제는 방금 배웠는데 진행형은 바로 뭘까요? 아까 현재 시제 다음에다가 비동사 ing를 쓰니까 진행형이 됐죠?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형은 현재 완료에다가 진행형을 더한 겁니다. 현재 완료 형태는 이렇게 쓰죠. 자, 그럼 이걸 조금 지우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현재 완료형은 have 다음에 이렇게 pp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have 다음에 pp, 과거분사,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가 와요. 그래서 have pp 형태로 현재 완료 시에는 씁니다. 물론 has가 와도 되겠죠. 자, 그럼 현재 완료 진행형은 여기다가 진행형은 항상 앞에 비동사와 뒤에 ing, 일반 동사 다음에 ing를 붙인 형태로 진행 시제는 씁니다. 아까 여기서 탐은 엄마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지금 탐이 엄마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전혀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상태를 나타낼 때 이렇게 썼죠.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ing 이렇게 진행형은 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형은 이 현재 완료 형태의 진행형을 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보이죠? 자, 바로 이렇게 두 개의 형태가 합쳐진 형태로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비동사가 pp 형태로 써야 되니까 비동사의 pp 형태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다음에 ing를 붙인 형태가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현재 완료 진행형은 언제 쓰는지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 I have,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ing가 나온 거 보니까 얘는 그냥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라 뭘까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I have been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I have, 여기도 ing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I have been learning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현재 완료와 이 현재 완료 진행형은 어떻게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어요. I have waited for 2 hours. 자, 이 말이랑 I have been waiting for 2 hours. 자, 두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2시간 동안 기다렸다. 나는 지금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 자, 이 두 문장에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물론 두 가지 상황 다 같은 상황에서 이 문장이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과 첫 번째 문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되게 The waiting is over. 자, 기다리는 게 끝났다는 거죠. 되게 이런 경우는 친구랑 어떤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have waited for 2 hours. 나 2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이런 뜻입니다. 친구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기다리지 않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요. 제 친구가 아직도 오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죠. I have been waiting for 2 hours. 나 지금 2시간째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너 어디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죠. 즉 ing 이렇게 진행 시제를 쓰면요. 여러분 지금도 이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문장 돌아와 보면요. 2시간째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아직도 그의 전화는 오지 않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2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럴 때는 I have waited for his call for 2 hours. 그때는 2시간이 훨씬 더 강조가 되겠죠. 2시간 동안이나 전화를 기다렸다고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I have been waiting 이라고 쓰면 바로 기다리고 있는 동작. 이게 훨씬 더 강조가 됩니다. I have been learning English since I was 10. 나는 10살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다. 그럼 지금도 배우는 게 강조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현재 완료 진행 시제 현재 완료를 배웠는데 이제 과거 완료가 나와요. 자, 과거 완료는 언제 많이 쓸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시제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를 기점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전부 다 현재 완료, 현재형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꼭 그렇진 않죠. 사람 일이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점으로 그보다 더 예전에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도 역시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시제는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동사의 어떤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과거 완료는 바로 이 기준 시점이 현재가 아닌 과거가 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더 이전의 과거겠죠. 자, 그래서 어떤 문법청에서는 대과거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더 이전의 일이라고 여러분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0번과 11번 문장이 전부 다 과거 완료로 나타내는 문장인데요.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 현재 완료는 앞에 have, 동사 have의 현재형인 have나 has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거 완료는 똑같죠? 완료는 똑같으니까 뒤에는 역시 과거분사 pp가 올 거예요. 그러면 과거 완료는 바로 뭐가 달라지면 될까요? 현재 완료랑 이게 현재형이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have가 과거형으로 바뀌면 되겠죠? have의 과거형은 이렇게 쓰죠. have, had, had입니다. 바로 과거형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had pp가 과거 완료의 기본 값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문장 한번 볼게요. I lost the cap. I lost the cap. 나는 cap 하면 모자예요. 자, cap. 발음상으로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쓰면 택시가 되겠고요. A taxi. 네, taxi. 자, 그리고 cap 하면 뭐가 될까요? 모자가 됩니다. 앞에 이렇게 이런 그림이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 네, 이게 사람 얼굴이고요. 네, 요렇게 앞에 이렇게 챙이 앞에만 있는 요런 거를 캡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볼 캡이라고 많이 쓰죠. 야구 모자. 자, 나는 그 야구 모자를 잃어버렸어. 라십니다. lose, lost, lost. 과거형이 나왔네요. 자, lose, 잃어버리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자, 과거 시제가 나왔습니다. 나는 모자를 잃어버렸어. 근데 어떤 모자죠? That my mother bought me on my birthday. 내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니겠죠. 잃어버린 날이 내 생일이 아니었겠죠. 자, 생일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내 생일날 엄마가 나에게
사준, 사주셨던. 바로 여기가 내가 내 모자를 잃어버린 과거고요. 그리고 엄마가 모자를 사준 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내 생일날. 그죠? 자, 그러면 엄마가 나에게 모자를 사준 거는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과거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면 buy 사다의 과거형, 그 다음에 이게 과거 분사형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bought는 과거 분사입니다. 바로 앞에 뭐가 오면 될까요? had bought 이렇게 됩니다. 엄마가 나에게 사준 그 모자를 잃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도 볼게요. Jake was late for school because 자, 제이크는 오늘 학교 늦었어요. 자, 제이크가 학교에 늦었어. was late. 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언제 오늘 아침인지 뭐 아니면 어젠지 일주일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입니다. 제이크는 그때 지각했어 라십니다. 자, 과거죠. 근데 제이크가 지각한 것보다 왜냐하면 버스를 놓쳤거든 이란 뜻인데요. 버스를 놓친 게 지각한 것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 바로 그 이전에, 더 이전에 있었던 이 일 때문에 제이크는 늦었다라는 뜻이 되니까 여기는 바로 뭐가 보면 될까요? 하나 더 적어볼게요. 미스는 규칙 변화입니다. 놓치다, 그리워하다는 뜻인데요. 둘 다 이렇게 규칙 변화로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변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렇게 맨 마지막 PP 형태가 왔겠죠. 그러면 제이크가 아침에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에 늦었다라고 하면 앞에도 역시 과거 분사 형태 had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시제 정리 다 했는데 여러분 오늘 수업 이해되시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